didn't even get to cross. 안녕하세요. 저희 그 다산의 원피스 김재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1월 첫 번째 창발 모임에서 테크닉에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그 강의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좀 따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벽 없이 좀 이렇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일부 강의에서는 옆에 저 소원이 아빠님께서 그 테크닉 소개, 그 다음에 파워 펑션에 관련된 어떤 간략한 소개들을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좀 이해도 쉽게 하면은 옆에 이제 그 발표를 준비하신 소원이 아빠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소원이 아빠님 준비하신 자료를 한번 보시고 테크닉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수원 희인 아빠 신권수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테크닉 일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테크닉 부품을 쭉 나열해놨는데 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핵심만 찍어서 바로 저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기 테크닉과 시스템 브릭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창작물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뼈대는 테크닉, 그러니까 구동하고 뼈대는 이제 테크닉으로 하고 외부에 나타난 부분들을 시스템 브릭으로 마감을 한 작품이 되겠고요. 그 대부분 보시면은 되게 좀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레고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쭉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여기에 전시된 것들은 이제 차량 위주로 일단 전시를 해놨고요. 이거는 굳이 테크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보시고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 같아요. 보통 그런 어떤 테크닉 하면 딱딱한 느낌, 기계적인 요소가 좀 많이 첨가되어 있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실차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델들이라 보통 그냥 일반 유저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법한 그런 진짜 또 다른 장르의 테크닉인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일단 일반적인 브릭하고 테크닉 브릭하고 좀 차이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일단 일반 이제 시스템 브릭 같은 경우는 연결은 이제 스터드로 보통 그 위에 튀어나온 부분 그것들 연결하는 대신에 테크닉은 이제 핀과 홀이라는 부품들로 이제 조합이 돼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의 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지고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품 수의 그런 편차가 많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도 보면 이제 브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페리스 휠이나 그런데 이제 일부 그 파워 펑션이 적용돼서 그 일부 구동이 가능한 반면에 테크닉은 구동 빼면은 시체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일단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어, 축,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파워 펑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우리 그 레고의 그 최소 조립단이 이제 스터드잖아요. 1스터드. 그 브릭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스터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테크닉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 얘도 이제 반 스터드 그런 이제 개념이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좌우하는 그런 팩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테크닉 브릭이 그럼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브릭하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시스템 브릭 같은 경우는 보통 1x2 1x2부터 해가지고 보통 짝수로 나가죠, 그죠?
테크닉 브릭은 이제 빔 같은 경우는 일단 특이한 게 홀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3, 5, 7, 9, 11, 13, 15까지 그 빔이 있고요. 그 요쪽에 있는 빔들은 이제 1스터드짜리 빔이 되겠고요. 그 반스터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3, 4, 5, 6, 7 요 사이즈로는 이제 반스터드 형상의 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축을 어떤 핀이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구멍도 보시면 이제 홀로 뚫려 있는 게 있고요. 이쪽 반스터 모양의 빈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십자가 이제 들어가게 있는 이제 홀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쓰이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장에 나오는 축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빔의 형태, 그러니까 일자 빔이겠죠. 일자 빔에 한 스터드짜리, 그다음 반 스터드짜리. 시스템 브릭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테크닉 빔 같은 경우는 홀수로 나가네요. 네, 홀수 나옵니다. 그런 차이도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레이아웃을 잡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잡아야 되고요. 시스템 브릭처럼 이제 짝수로 일단 레이아웃을 잡으셨다가 뭔가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자형 빔이고요. 여기서 조금 형상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일자 빔으로 이런 형상들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두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거든요. 90도로 꺾인다든지, 아니면 요거처럼 각도로 주어서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양으로 해서 하나의 빔 형상을 만들면 어떤 조립이나 그런 데 있어서 공수,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걸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좀 나왔던 브릭 같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한 스터드짜리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반 스터드짜리. 그리고 폭을 말하는 거죠? 폭? 예, 폭입니다. 폭.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클로즈드라고 제가 좀 명기를 했는데, 이런 형상과는 다르게 보통 이런 것들은 지금 네모 형상이라든가 아이 형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브릭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미음자 브릭, 요거는 피읍자 브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뉴 건 뼈다귀라 그러죠. 그렇죠. 뼈다귀라도 하고. 예. 그다음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래에 있는 클로즈드 빔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조향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빔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많이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요런 구조보다는 죄송합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강도상으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좀 무거운 제품을 만들 때 보강하는 축으로 쓰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빔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형 빔, 그 다음에 약간 모디파이된 이런 형상의 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다음 넘어갈게요. 예, 요건 브릭,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브릭에다가 구멍을 낸 겁니다. 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브릭과 동일하게 짝수로 되어 있어요. 짝수로 나가지만. 아까 빔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빔하고는 다른데, 짝수로 되어 있지만, 홀 같은 경우는 지금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브릭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스템 브릭과 혼용을 할 때, 요런 조합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테크닉 브릭과 시스템 브릭을 조합할 때 보통 테크닉 브릭은 이런 이제 구멍에다 맞추고요. 이 시스템 브릭은 위에 이제 스터드에다 끼우는 그 형태로 되는데 이것도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홀과 요 스터드 간에 반 스터드 정도의 공간이 약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예, 조립을 하셔야 나중에 큰 사고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테크닉 브릭 같은 경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정말 리얼리티한 작품을 만들 때 시스템 브릭하고 접목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타일 같은 걸 붙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테크닉 그 프레임에 접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두 개짜리 그 브릭을 보시면 좀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십자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돌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잘 응용해서 시스템 브릭과 결합을 한다면 좀 네. 작품의 퀄리티를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예예 향상시키면서 충분한 어떤 구동 시의 강도도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네, 요건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브릭 형태에서 약간 형태만 변경시킨 그런 브릭이 되고요. 동일하게 이제 뭐 일정 브릭이지만 이렇게 경사를 둬가지고 뭔가 경사를 표현한다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는 이제 브릭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빔 형태에서 보셨듯이 그 클로즈드 형태의 그런 이제 브릭들도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그 꺾어진 그 브릭이 되겠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핀하고 샤프트인데요. 그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주로 이제 테크닉에서 보통 쓰시는 핀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샤프트입니다. 그 샤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2자부터 32자까지 있는데요. 처음에 저도 이 테크닉 입문하고 나서 제일 헷갈렸던 게 이 샤프트입니다. 이게 뭐 크게 그 길이 차이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찾아서 꺼내는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4자를 꺼내야 되는데 3자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5자를 꺼낸다든가 좀 그런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 홀수는 거의 다 회색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짝수의 길이를 갖는 샤프트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해놨더라고요. 명칭이 엑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정확한 명칭은 엑셀입니다. 엑셀? 예, 엑셀. 예, 제가 샤프트로 표현했는데 예, 엑셀이 그 정확한 테크닉적 표현이 맞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핀도 보통 이제 그 이스터드짜리 그 연결하는 그 핀은 요 보시는 검은색 핀인데 여기 양쪽으로 일단 그 양쪽으로 두 개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3개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세 개를 일단 연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3개짜리를 하더라도 그 종류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요 같은 여기 보시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그 고정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핀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구멍에 결합을 했을 때 그 회전은 잘 안 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는 이제 요 3가지는 그 축을 꼈을 때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되는 예, 그런 이제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요쪽은 이제 1스터드짜리인데 요쪽이 반스터드 식으로 나와 있는 핀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는 그 테크닉 빔을 연결해서 붙이고 반스터드짜리에는 우리 보통 흔히 쓰이는 그 시스템 브릭 있지 않습니까? 뭐 플레이트라든가 핀 같은 것들 플레이트나 뭐 저기 다른 시스템 브릭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핀으로 이제 조립을 이쪽으로 많이 해서요. 이것도 쓰다 보면은 은근히 좀 많이 좀 쓰게 되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핀하고 엑셀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커넥터라고 좀 표현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굉장히 슬슬 많습니다. 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형상 부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부품들을 좀 나열을 봤는데요. 요 줄에 있는 것들이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엑셀 부품과 좀 많이 쓰이는 이제 부품들입니다. 요 두 개는 이제 붓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1스터드짜리고요. 요건 이제 반 스터드짜리. 그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그 3스터드짜리인데 양쪽으로 그 X를 낄 수 있는 그 십자 모양의 그런 돌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이제 쓰는 그런 브릭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요게 T자형 브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다도 낄 수도 있고 이쪽에다도 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십자형 브릭으로 이제 십자형 교차, 크로스 교차,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T자형으로 주로 연결할 때 이제 쓰이는 브릭이고요. 요것들도 이제 동일하게 얘랑 이제 동일한 컨셉인데 얘는 이제 그 구멍이 이제 일단 3개를 일단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는 그 핀을 꼽을 수 있고 양쪽에는 이제 샤프트를 X를 꼽을 수 있는 십자형 돌기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형상이 여러 개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만 제가 일단 추렸습니다. 그다음 요 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반스터드 개념이 이제 결합된 이제 그 커넥터들인데요. 얘들도 이제 그 조립을 하실 때 반 정도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들을 좀 잘 살펴서 조립을 하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첫 번째 열에 있던 그런 커넥터 대비해서 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얘는 0도라고 치면 얘는 이제 90도가 되어 있고요. 얘는 135도, 얘가 140도인가? 예, 그 다음 요 끝에 있는 게 153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버켓 휠 큰 걸 해보니까 요거를 동그랗게 연결을 하면은 24개가 딱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동그랗게 하면은 원으로 일단 만들 수 있는 딱 그 사이즈가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45도 같은 경우는 한 8개인가 하면 이제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계들을, 각도와 그런 관계를 잘 살펴주시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커넥터인데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2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2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핀을 꼽아서 3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이제 기어라든가 그런 것들과 조합을 해서 쓰는 이제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기어인데요. 일단 테크닉에 있어서 일단 가장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일단 기어도 좀 종류, 그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기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기어인데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기어가 이제 이빨도 많고 사이즈도 큰 기어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요 기어들은 이제 베벨 기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평행한 축에 장착을 해서 동력 전달을 하는 그런 기어가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축을 이제 교차할 때 그때 이제 동력을 전달하게끔 해주는 이제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닉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옆에 이제 맨 오른쪽에 요 기어는 크라운 기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게. 예전 이제 9모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요새 나온 모델들은 이제 3개가 좀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디프렌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동 기어를 조립하는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요새는 이제 카메라 가렸을지 안 되는데
예, 요 형태의 그 디퍼렌셜 기어를 많이 쓰고요. 요거는 그 예전 9모델에서 많이 썼던 기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조그만 베벨 기어가 3개가 연결되면서 그 양쪽으로 요쪽 기어에서 동력을 받으면 그 양쪽 축으로 해서 이제 요 기어가 장착이 되는데 양쪽으로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렉하고 렉하고 웜기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테크닉에서 쓸 때 이제 조향 아니면은 어떤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줄때 주로 쓰이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여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요거에 좀 최적화된 어떤 그 하우징이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요거와 요 기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웜기어가 요쪽에 장착이 되고요. 요 기어는 이제 요쪽에 이제 장착이 되는데 웜기어가 이제 회전하면서 요 위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그래서 큰 감속비가 필요할 때 좀 쓰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턴테이블인데 요거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크게 뭐 이해는 바로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파워 펑션 좀 제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요건 이제 그 체인하고 이제 풀리 그다음에 그 타이어인데요. 체인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조그마한 체인이 있고 중간 체인이 있고 좀 큰 체인이 있고 3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림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풀립니다. 여기에 이제 실이 이제 장착이 돼서 어떤 원거리에 있는 어떤 이제 풀리를 이제 실로 이어주는데 이제 풀리 이용해서 동력 전달할 때 그때 쓰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그 휠하고 타이어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레고사가 그 전 세계에서 타이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9억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왜 그 9억 개 중에 몇 개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하긴 합니다. 테크닉 유저면 타이어가 이렇게 보통 이만한 그 리빙 박스에 꽉 차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쟁여두고 쓰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파워 펑션하고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테크닉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터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일단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M모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범용화되어 있는 모터인데 요걸 처음에 많이 썼었는데 요거의 단점이 속도는 빠르지만 이게 힘이 좀 약해가지고 토크가 약하다는 거죠. 토크가 웬만큼 무게가 좀 나가는 그런 이제 구동체가 있으면 많이 좀 감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그 다음 나온 게 좀 엑스라지 모터입니다. 예. 거의 크기상으로 봐도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사이즈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토크감이 있어요. 잡으면은 손이 아플 정도로. 예. 회전은 느린데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토크가 강해지는 거죠. 예. 하지만 얘의 단점은 이제 토크는 좀 세지만 속도가 좀 느려서 그건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파이 차이도 있어갖고 이건 웬만한 공간에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3스터드 정도의 공간에 비해서 이거는 5스터드 이상의 공간에 넣어야 되니까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요 2개의 모터를 약간 얘는 좀 토크를 올리고 얘는 좀 속도를 좀 높이고 그런 이제 개념으로 나온 게 요 L모터고요. L모터를 보시면 M모터하고 L모터를 비교해 보시면 그 앞에 그 홀이라고 하죠. 홀은 이제 똑같지만 옆으로 보시면 얘가 좀 홀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모터를 차체에 나와 있는 어떤
콜이라든가 고정시키기 같은 고정시키는 데에서는 얘가 좀 가장 좀 장점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켜보면 왜냐면 얘네가 돌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물려서 뭐 바퀴나 이런데 물려 있다는 건데, 토크가 가해지면 모터가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힘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고정할 수 있는 핀홀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그만큼 모터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홀이 많은 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 아까 M모터에 비해서 M모터랑 비교했을 때 속도는 거의 동일하고 만져보면 아파요. 예, 요 모터가 아마 요 M모터 대비해서 조립도 쉽고 이런 이제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적당한 그 속도에 적당한 토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걸로 많이 쓰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어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얘는 돌진 않아요. 돌진 않지만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도만 움직이거든요. 90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방향 제어라든가 그런 거 하기에는 되게 좋은 모터입니다.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고요. 예,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전원이 들어가면 어떤 방향으로 일정 각도 돌았다가 전원이 오프되면 다시 복귀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응용한다면 이제 조향하는데 테크닉의 이제 자동차 이제 조향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리모컨을 보시면 요런 이제 리모컨보다 우리 기차에 많이 쓰는 그 돌리는 속도 제어가 가능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리모컨을 쓰면 각도 제어가 돼요. 걔는. 그래서 완전히 90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 조향은 아니고 한 10도만 조향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딱 돌아가는 그런 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쓸 것 같은데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얘 가격의 2배예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쓰고는 싶은데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얘가 좀 불리해서 좀 나중에 일반화되면은 그만큼 좀 싸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좀 대량 구매해 볼까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모터는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제가 이거 패키지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또 그 예전에 나온 모터인데 요건 이제 그 블랙 모터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형태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예. 이렇게 열어볼까요? 여시면 내부를 이렇게. 예. 이게 예전에 나온 모델이다. 요 뒤에 커넥터도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커넥터도 일단 고볼트. 지금 나오는 그 시스템하고 많이 다르고 예전 그 구형 파워 펑션 그러니까 배터리 박스하고 배터리 박스하고 연결선 이런 것들과 좀 조합이 돼서 요거를 이제 현재 시스템에 쓴다고 하면 약간 좀 개조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속도는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얘도 단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좀 비싸고요. 처음에 저 요걸 딱 봤을 때 너무 비싸요. 너무. 진짜 비싸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모터도 있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모터라고, 그러니까 전기로 이제 움직이는 모터는 아니고 풀백 모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미니카, 태엽 자동차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바퀴를 놓고 당겼다가 놓으면은 바로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의 모터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태엽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쓰시는 그 모터가 되어 있고요. 쓰는 배터리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배터리. 요거 2개는 이제 일단 형태는 동일한데 얘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건전지 타입이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요 나사를 풀르면 요 안에 이제 박스가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넣고 이제 쓰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요 안에 충전지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여기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아답터 꼽고 꼽으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배터리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비싼 게 흠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AAA 건전지 6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6개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상당히 무게도 되게 가볍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 배터리 안 갈아 끼고 죄송합니다. 배터리 안 갈아 끼고 충전하면 되니까 상당히 좀 이점은 많은데 비해서 단점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그거 빼고는 좀 추천해드릴 만한 배터리고요. 배터리. 미안합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제 이런 총 6개가 들어가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 박스죠? 네, 배터리 박스입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저 크레인의 그 무게추로 많이 좀 쓰는 이제 AA 건전지가 이제 6개 하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저기 또 그 리시버. 네. 채널이 지금 4개가 되어 있는데 요 송신기와 수신기의 채널을 일치시켜 놓고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요 맹점이 그 형광등 아래에서는 이게 좀 전파 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좀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송수신 거리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서드 파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후에 우리 이제 청간정 갈비님이나 2부에서 마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설명을 요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RC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얘를 이렇게 여기다 직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전에 왜 탱크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선 따라 막 갔어야 되는 그런 형식이었더라면, 요런 수신 장치가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RC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2개가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면은 불 이렇게 나와요. 안 보이죠? 잘 보인대요? 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빔 설명할 때 그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 이걸 딱 끼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자동차 만들면 이렇게 라이트 아니면 뒤에 미등 할 때 이런 걸로 이용을 하시면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5짜리 빔에다가 15M짜리 빔에다가 요거를 달라고 하면 15개를 더 달아야 되잖아요. 맞아. 짝수인데 빔은 홀수죠, 홀이. 그렇죠. 근데 요거를 또 다 쓰려면 얘도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거기에서 좀 단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게 벌브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좀 많이 좀 잡아먹습니다, 전기를. 그래서 요새는 이제 LED죠? LED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긴 그렇고, 다른 이제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LED를 가지고 좀 라이팅 시스템을 좀 다는 그런 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일단 그건 안 써봤는데 아마 좀 입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까지가 일단 파워 펑션, 레고사에 나오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되고요. 제가 잡고 있을까? 네. 자, 전원을 시키면 제가 잡을게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들. 포크레인 보면 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거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을 뺐다 넣었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뺐다 넣었다가 안 돼요. 얘 안에 이렇게 스크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스프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사이즈로는 지금 3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회색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소프트한 재질이고, 노란색이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빨간게 제일 하드합니다.
빨간 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네.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취향에 맞게끔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일단 큰 것도 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게 다 써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 되게 소프트합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된 게 있는데요. 그 9398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두세 배 정도 짱짱하죠.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공합 스프링. 공합 스프링인데 요건 이제 댐퍼 기능까지 좀 추가를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좀 경박스럽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에어 그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단점은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레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산하지 않으니까 단종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긴 합니다. 비싼 몸값에. 오프로더에서 빼왔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공합인데 공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닥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좀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그 펌프인데 이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펌핑질을 하면은 이 공기가 쭉 이제 그 압축돼 가지고 쭉 이제 타고 갑니다. 타고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그 공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얘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일정 구간을 올라간 다음에 그 여기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넣으면 쓱 들어갑니다. 요거의 공합 버전인 거죠? 공합 버전.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딱 제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을 시킬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위치를 한다 하더라도 공기 빠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 공기가 이제 압축을 하면 쭉쭉쭉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성질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제 위치를 잡기가 힘든 좀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얘보다는 좀 많은 힘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좀 일부 또 매니아분들께서는 이걸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네, 뭐 설명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테크닉 관련 이제 부품들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일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그 테크닉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휴식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바로 15분입니다. 15분.